연습은 이제 6월까지만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골프 하신 분들 보면 그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골프장 지금 연습장 가시죠? 막 파고이시 놓고 그분들 처음에 코치가 3개월 정도는 하셔야 기본기가 잡힙니다 이러는데 한 달만 되면 뭐하죠? 들고 나가려고 하죠? 필드 나가려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필드 나가서 고생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잡히죠. 영원히 안 잡혀요. 점수가 안 올라간다더라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3, 4월 달에 처음 하신 분도 우리 처음 하셨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이렇게 많은데 그리고 한 번 했으니까 3, 4월 달은 학습 분위기였고요. 5월, 6월 달에는 좀 이거 해도 될까 안 해도 될까 이런 고민 단계 이 단계를 넘으면 7월부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해야 되니까 7월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여러분 점수 이제 바로 올려야 돼요. 연습 없습니다. 이제 7월부터는 실작 7월부터는 매일 모의고사를 할 겁니다. 긴장되죠? 하루에 한 과목, 과목별로는 지금 교수님들하고 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좀 싫어해요. 교수님들. 제가 이 방법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할 거예요. 부담이 많거든요. 그냥 교수님들은 똑같아.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세 분이 다 아는 내용을 가지고 똑같이 한 시간씩 강의를 하고 있고 얼마나 짜증납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것만 이제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20회 분 정도를 제가 구성하고 있어요. 모의고사 20회 분. 20회 분이면 400문제거든요. 800문제거든요. 40문제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20회 분을 풀어보면 처음에는 물론 첫 번째 7월 4일 5일날 첫 과목 저 결혼부터 하게 된다면 한 20개도 못 나와요. 12개나 많이 나올 겁니다. 12개, 13개, 15개. 여기서부터 이제 한번 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 풀다 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 알고 있는 거 틀린 경우가 있어요. 실수했다. 문제 지문을 잘못 읽었다든가 맞는 거 틀린 건지 틀린 거 틀린지 이런 게 이제 고쳐 나가다 보면 20점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과목이 됐든 간에 20개가 넘기 시작하면요. 점수가 30개까지 순식간에 가요. 근데 15개 넘기 어렵습니다. 15개. 그래서 이 과정이 7월달에 저는 끝낼까 해요. 7월에서 8월까지. 그리고 9월달은 좀 여유롭게, 이렇게. 그런데 모든 학원가들이,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가들이 어쩔 수 없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니까. 7월, 8월까지도 뭐 하냐면 요약지 플러스 이제 문제 풀이를 하는데 이거 단어 풀이 문제 한단 말입니다. 단어 풀이 똑같은 문제 계속 풀어가지고 의미도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좀 해주시고 이때 가서 쉬운 파트는 계속 맞게 되면 안 틀리면 되고 좀 어려운 파트는 한 문제씩 더 끌어올리는 이런 단계 가면 7월부터 하게 되면 아마 전국 학원가에서 가장 빨리 시작합니다. 모의고사를. 그런데 문제는 모의고사가 지금 쉽게 안 나와 있어요. 책이 자체가. 20회에 나와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걸 지금 다 만들려고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어찌됐든 20회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중에서 이제 문제를 나중에 풀다 보면 이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알았어요. 두 번 정도 풀어보면 무조건 합격을 하는데 개론하고 제가 지금 맡은 과목이 이제 실무인데 개론하고 실무는 지금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굉장히 빨리 시작하고 있습니다. 뭐가 빠르냐면 기출문제도 이미 다 하고 있고 기출문제 그래서 실무 같은 경우는 하루에 2회 정도 풀어볼까 해요. 2회 오시자마자 풀고 그 다음에 문제 푸는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좀 더 협의를 할 텐데 우리 공부 잘하는 서울대생들한테 물어봤는데 이번에 1박 2일 보셨습니까 혹시? 안 보셨어요? 거기 서울대생들 나왔는데 만점자 서울대생 만점자가 의미가 없죠. 왜냐면 수시 합격하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수시를 모르니까 사람들은 만점자 와 그런데 그래서 이번에 그 5명인가 있었더라고요. 1박 2일 그 중에 한 명이 제 친구였습니다. 아들 친구인데 친해요. 걔는 인문계를 갖고 아들은 토스트 학교를 갔는데 걔가 만점 맞았어요. 걔들이 하는 말이 뭐냐? 수업 시간에 충실하자 이거 수업 시간. 공통점. 그리고 집에 가서 잠대요 충분히. 저도 아들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집에서 공부하면 못 봤습니다. 속 타요. 맨날 게임만 했어 게임만. 주구장창 나오면. 거기 갔어도 중학교도 그러고. 그런데 그게 공부 잘하고 신기하더라고요. 공부하라는 말을 절대 안 하거든요. 거의 안 했어요. 한 번 해가지고 제가 깨질 당했어요. 한 번 공부 좀 해라 그래가지고 아빠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다고 말았는데 근데 걔를 보니까 수업 시간에 거의 일을 한대요. 안 자고.
그리고 집에 와서 충분히 자고 집 할 거 다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방식으로 집에서 여러분들 문제 풀면 긴장도 안 되고요. 그 효과도 없어요. 또 실제 연습을 해야 되니까 신문 하루 2회씩 지금 학원가 보면요. 모의고사 1회 풀고 나서 이걸 3시간 동안 했어요. 미쳐버려요. 사이트 보면 저렇게 하고 될까? 근데 그 이제 그동안에 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40문제를 3시간 푸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래요. 저는 말도 안 된다. 저는 100문제를 1시간 풀어주거든요, 애들한테. 자주 풀어봐야 돼요, 문제는. 어차피 문제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문제를 풀고 여러분이 도와주시라는 이겁니다. 최소한 샘플링이 있어야 되거든요. 보통 한 5명 정도 샘플링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신다면 최소한 3명. 3명 거 가지고, 이렇게 1번 하게 되면, 그래서 이렇게 3분이서 1번을 다 맞았어요, 3번. 2번 해가지고 정답, 5월 정답. 그래서 박수 한번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학원가에서 이걸 가지고 20분, 30분씩 해설한단 말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2번 문제. 그런데 이건 우리가 5명이라고 생각해요. 5명 중에서 4명이 맞았습니다. 4분이 맞고 1분이 틀렸어요. 그분한테 뭘 여쭤보는 거죠. 이 문제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그래 내가 어떻게 해서 실수했으면 이렇게 말 나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분이 이건 맞아야 될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이분한테만 여쭤보시고 나머지는 다 아는 거니까 이것도 빨리 넘어가야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 번째 5명 중에서 5명이 다 틀렸어요. 이건 제가 잘못 가르친 겁니다. 제가 잘못 가르친 건데 5명 다 틀릴 수가 없잖아요. 찍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래요. 나중에 보시면.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강사분이 이건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또 이런 문제는, 우리가 다시 교재를 찾아봐서, 붙여봐서, 이건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죠. 출제 확률이 떨어지네요.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돼요, 문제를.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강사 역할은 저는 여기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저는 수험생들을 포기시키고 싶어요. 포기하라 합니다. 포기하라. 이거 안 나온다, 시험에.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다 보면 기출문제를 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관적인 생각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가. 이게 뭐 국가에서 만들어준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제 진짜 설명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5분 중에서 2분에서 3명이 맞는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 진짜 설명해주고 가야죠. 전부 얘기하겠고. 이런 문제를 3번 문제에서 5문제를 더 올리면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의고사 풀고 나서 수험생들의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뭐가 맞고 틀리고 전혀 안 한단 말입니다. 강사분. 저는 하신 분 못 봤어요. 쪽 계통에서. 공인중개사 쪽에서. 제가 이걸 하기 때문에 금융 자격증을 그 어려운 시험 100문제를 얘들한테 100분 만에 40시간, 60시간만 해가지고 강의 이렇게 모의고사 2-3번 합격시키는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거 불러내야죠. 왜 이게 틀리는지 정확하게. 이거 100% 나온다면 그분이 100% 알고 가야죠. 100% 안 나올 것은 몰라도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굳이 이제 40문제를 가지고 3시간씩, 2시간씩 강의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40문제는 1시간 이내에 1시간 정도 조금 여유 갖고 1시간 반 정도에서 40문제 다 소화시켜줘야지 낫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오는 게 힘든데 그냥 4시간 동안에 최소한 80문제 정도 풀어보고 아니면 이제 민법이랑 공법 같은 경우 공법도 마찬가지예요. 민법 문제 분량이 많으니까 하루에 80문제 풀기 어렵다면 40문제를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1회분 정도는 집에서 풀어가지고 답안지를 갖고 오시면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분석이 안 되면 도움이 안 됩니다. 절대 도움 안 됩니다. 모의고사 문제. 지금 여러분 단원평가 푼 거 계속 똑같은 문제 풀어봤자 의미도 없고요. 근데 한 번은 왜 풀어보냐면 기초자 이런 문제 형태구나 이걸 알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지 이게 끝나면 바로 여러분 모의고사 보셔야 됩니다. 5개를 맞아도 모의고사 보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억 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실제로 어려운 시험인데 쉽게 합격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쉽게 합격하는 거. 근데 이걸 언제 하면 보통 9월에 하거든요. 9월, 10월 달에 동영 모의고사라고 해서 회의하자 과목별로 6번밖에 안 돼요. 그런데 10월 달 되면 마음이 급해서 한 번도 안 나오세요. 그러면 서너 번이고 시험 보고 어떻게 이거 문제 풀겠습니까? 지금 살 시간은 좀 안 되고 집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내기를 해서 뭐
한번 풀고 주무세요 하면 절대 힘들잖아요. 또 다른 일도 신경 쓰고 그러고 학원 오셨잖아요.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여기에서 40문제, 40분, 35분 정도 딱 시간 내서 딱 풀고 그다음에 접수 받아서 체크해서 제가 오답 정리해서 그다음에 틀린 것만 쭉쭉쭉 팔고 나가면 제가 보기 20회 충분히 소화시킬 거 있을 거라 보여져요. 20회 소화시키면 개론하고 실무에서 20회 동안 소화시키면 거의 8점 넘을 거고요. 실무는 거의 90점에서 100점 나올 겁니다. 그럼 합격하죠. 다른 과목들 교수님한테는 20회 다 풀라고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이건 10회분 이상 이렇게 해보시면 또 10월까지 가면 20회는 다 소화시킬 걸 예상을 해요. 그래서 좀 힘드시겠지만 7월부터는 모의고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4, 5, 6 2회전 했잖아요. 어쨌든 알든 모르든 의미가 없습니다. 알든 모르든. 우리가 연습만 해서는 안 돼요. 실전해봐야 돼요. 실전을 하면서 뭐가 부족한지. 그리고 실전을 하면서 또 훈련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그 김선주 감독 보세요. 치면 바로 그 시간 끝나고 나서 특타 하잖아요. 특타. 밤 12시까지. 그래서 그런 과목. 그래서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단원별로 본인들이 어려운 게 나옵니다. 이게 이제 본인만의 오답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A라는 사람은 이걸 잘 알아요. 난 전혀 이해가 안 가.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난 이건 잘 가. 난 이거 잘 알아. A는 이걸 몰라. 그래서 상대마다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르거든요. 특히 민법하고 개론 전혀 달라요. 과목 성격 자체가. 그래서 민법 잘 하시는 분은 개론 잘 못합니다. 또 반대로 개론 잘 하시는 분은 민법 못해요. 또 과목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분석, 통계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한번 할까 하는데요. 그래서 7월부터는 날마다 모의고사 월요일하고 금요일날 저 과목은 실무 같은 경우는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좀 시간적인 여유를 좀 확보하는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6월부터는 그럴 것 같은데요. 실무도 하루에 4시간씩 해서 모의고사 보고 실무 시간에 아마 1시간 정도 여러분 수준이 좀 올라오면 제가 보면 금방 올라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모의고사를 풀더라도 그래서 이 민법을 풀고 그 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 날 민법 문제풀이 한번 하고 여러분 풀었던 거 한번 풀어주고 다시 또 여기서 한번 보고 이렇게 2번씩 이렇게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뭐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질 수가 없는데 모의고사 서너 번 봐서는 안 됩니다. 말이 동영 모의고사 6회지 6번 시험 봐서 얼마나 그 실력이 올라가 있어요. 10번 이상 봐야 돼요. 10번 이상 봐야 되니까 그렇게 마음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6월 되면은 한번 이제 슬럼프 올 때예요. 슬럼프 올 때인데 그래서 그 슬럼프만 잘, 시간만 잘 조정하시면 7월부터는 날마다 모의고사 보면서 서로 격려하고 격려하시고 그렇게 되면 제가 보기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모의고사를 지금 만들어낸 출판사가 단 한 군데도 없네요. 좀 찾아보면. 이 모의고사는 지금 만들어놓은 회사가 뭘 팔아야 되냐면 단원별 문제집을 팔아야 되니까 이게 단원별 문제집. 단원별 문제집, 기출문제집을 팔고 있고 기출문제집 다음에 단원별 문제집.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 사실상 단원별 문제집은 이 책만 있는 것도 충분해요. 책만 있는 것도 충분하고 기출문제집은 별도로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권에서 바로 모의고사로 가야 되는데 모의고사 20여 문제가 만들 거예요. 과목별로 만들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수준이 이미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30점대, 40점대만 올라오기가 힘든데 잘 해오시면 같아요. 6월부터는 7월부터는 조금 고생하신다 이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첫날 여러분들 뵐 때 그랬어요. 제가 7, 8월 때는 저는 한번 승부를 걸어보겠다. 승부를 걸어보는 것인데 그때 승부를 걸 때 여러분 시간 좀 확보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하고 좀 지난 시간에 155쪽 고용인 정도까지 해봤죠? 그래서 이제 이전 2패치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과 휴업, 폐업 이쪽도 했죠? 이렇게 안 했나요? 실제로는 이제 여러분 책으로는 155쪽까지 했죠? 몇 페이지인가요? 221페이지. 예? 100. 221페이지. 221페이지까지 했어요? 확인 설명 의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나? 아닌데? 문제만 풀어봤죠? 계약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와 책임 이쪽 했고요. 이쪽을 지난번에 안 했을 겁니다.
여기서 타죠. 개업금융중개사의 비밀 수준 했네. 물가 수준. 183쪽까지 했습니까? 기업해요. 그래서 183쪽부터 하죠. 기업해요. 이거 문제는 풀어본 것 같아요. 제가 전속중개사까지 문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지난 시간에. 그랬죠? 기출문제로는 했습니까? 확인 설명 지난번에 문제 기출문제는 45페이지 확인 설명서 의무까지 했죠. 확인 설명 의무. 확인 설명하겠습니다. 네? 뭐라고요? 아니, 제가 우리 전 사장님도 정확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지금 헷갈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니, 우리 여기는 3, 4월달 했잖아요. 근데 전 사장님, 이때 여기까지 했나 싶어서 제가. 앞부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때 좀 늦게 오셨잖아요. 2주 뒤인가 3주 뒤에 오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앞 이쪽에 돼 있는 거. 제가 보니까 오늘 여기로 차린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되죠? 알겠습니다. 아니 이게 질병 이게 했던 거. 질병 했어요. 네. 문제 풀면서 6개월. 6개월 했는데 책으로는 안 한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20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윤리부터 하겠습니다.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기본 원리는 여러분들이 품위 유지하고 이쪽만 쭉 가죠. 법 29조가 개업공인중개사 하면 소속공인중개사는 전문 직업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209페이지에 보시면 비밀 준수의 원칙에서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었든 중개보호전이 되었든 비밀 준수 의무자는 다 모두 포함한다 이거죠. 주의할 것은 업무를 떠난 후에도, 세 번째 주에 업무를 떠난 후에도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 일정 기간 동안 유지돼야 됩니다. 비밀을 지켜야 된다. 이것만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것은 또 하나, 중개보호전도 포함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인들도 의뢰인의 비밀을 준수해야 됩니다. 비밀 준수 의무 예의사항에서 의뢰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예의적으로 비밀 준수를 지키지 않아도 되고요. 중개계약상의 의무 보시면 다음 페이지. 일반 중개계약 있고 전속 중개계약 있죠? 네, 문제를 풀어본 것 같네요. 중개의뢰인은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에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줘야 되죠. 요청해야 한다가 아니죠.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중개 대상 유치 및 규모,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대하여 정한 중개 보수, 그 밖에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준수할 사항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해야 된다겠죠. 그래서 물가 수준이라고 이렇게 배웠으니까 물가 수준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기재해야 할 내용이죠. 물가 수준. 시행령에서 이것이 이렇게 시행령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서 표기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시험 많이 나오죠. 권장할 수 있다. 권장해야 한다. 사용해야 한다 뜻이죠. 권장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속 중개계약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렇죠. 사용해야 되죠. 일반 중개계약서에 보시면 물가 수준이라고 되어 있었고요. 다음 편 넘어가겠습니다. 거래계약서와 구별해서 중개계약서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주 사이에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위한 계약서로서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매매, 교환, 임대차 등 거래계약의 체결로 인해 작성되는 거래계약서와는 구별된다. 중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 거죠? 중개계약서는 출발 전에 한 거죠? 출발 지점에서 우리가 순천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 거죠? 제주도 가기로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작성하는 것이 뭐라고요? 중개계약서. 제주도 가서 작성하는 게 뭐죠? 그러면 거래계약서. 거래계약서 몇 년 보관하죠? 그렇죠. 5년 보관하죠. 또 5년 보관하는 게 있죠. 그렇죠. 확인 설명서 뭐죠? 확인 설명서 뭐죠? 사본을 몇 년 보관할까요? 원본 있고 사본 있었다네요.
3이죠. 확인설명서 5년이라고 배웠죠. 사원 3년? 그렇죠. 4원 3년. 4원 3년. 공부는 5년. 이게 주의합니다. 주의해요. 주의하라 했어요. 사본이 나오면 좀 헷갈립니다. 갑자기. 사본은 3년. 원본은, 근데 원본이라고 안 나오고 그냥 확인설명서라고 하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는 시험에 매번 출제하죠. 전속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도서중개계약서 몇 년? 3년. 사용의무 있습니까? 서식 사용의무 있죠? 사용의무. 반드시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이 문제 풀어내죠. 중개의뢰인은 전속중개할 것이면 중개대상으로 중개의뢰함에 있어서 특정한 개업공개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개중개사에 한하여 당해 중개대상을 중개하도록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고요. 일항이 규정한 전속중개형 교토교통규령에 정한 계약서에 의하여 하면 개업공개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해 계약서를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죠.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공개할 정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요. 중개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를 보시면 양가로 2번 이렇게 중개계약서 사용의무 밑줄 쳐야 되겠죠. 3년 동안 보존하고 반드시 사용하라겠고요.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개의무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전속중개 공개의무 거래 정보망에 며칠이내 공개하는 거죠? 7일. 7일입니다. 일간신문에 공개하는데 일간신문에도 공개하죠? 일간신문에도 공개합니다. 일간신문 대개 몇 개 이상이 합니까?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개하죠. 일간신문에 공개합니다. 중개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할 때는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 공개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중에 하나만 하면 되죠? 둘 다 할 필요 없고요. 정보망이 합니다. 또는 일간신문 둘 중에 하나만 되겠습니다. 정보망이 하면 좀 싸겠죠? 아무래도.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개대상물의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건축물의 용도, 구조 및 건축 용도 등 중개대상을 특정하기 필요한 사항, 즉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 B번에 이거 주의하죠.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및 임차권 등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권리관계에도 우리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점은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건 주의해서 별표 쳐놓죠.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죠. 인적사항은 이제 사생활 비밀 차원에서 안 되겠는 거죠. 공법상 이용 제한, 그다음 수도, 병명 및 도배 상태, 밀조건, 소음, 일소, 환경 조건, 도대체 판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공개해야 되고요. 중개대상물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 다만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임대차의 경우는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죠. 지금 박스를 보니까 국회 표시된 것만 지금까지 오답으로 나왔습니다. 국회 표시된 것만. 혹시 여러분들 확인설명서에 기본적인 사항과 확인설명서에 이게 시험에 나오는데요. 반드시 나오는 이 문제는 알아야 8점에 나옵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기본적인 사항을 적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 세부적인 사항을 적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 외우셨습니까? 어떻게 하죠? 그렇죠. 태권도, 입감비, 거취 이렇게 배웠죠? 그다음 세부적인 사항, 실내 바탕 이거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다음 건축용과 비건축용, 또 토지용도 따로 구분해야죠. 비건축용에는 비주거 시설에는 뭘 적지 않죠? 주거용 있고 비주거용 있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과 사람 사는 집이 아닌 집이 있어요. 사람이 사는 집은 이런 걸 다 적어야 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비주거용에는 뭘 적지 않을 거죠? 네? B에는 뭐가 없다? B에는 뭐가 없다고요? B에는 비 없다 했잖아요. B에는 비 없다.
그래서 비선호 시설은 적지 않습니다. 네, 비선호 시설.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으로 확인 설명서는 이게 좀 어렵죠. 외워야 되니까. 통지 의무가 있고요. 통지 의무는 문서로 써야 됩니다. 통지 의무, 통지. 전속 중개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요. 빨리 쓰겠습니다. 문서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주일에 몇 번? 한 번. 그럼 2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죠. 연수교육입니까? 네, 2주일 이상 문서를 통지하고 중개대상 확인 의무가 있습니다. 거래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되고요. 거래 사실. 정기 전속 중개 의무에서 이게 더 시험에 잘 나오죠. 의무에서 전속 중개인의 의뢰인이 A 공인중개사에게 개공에게 A 개공에게 물건을 맡겼는데 전속 중개했는데 B가 이게 안 되는 거죠. 거래가 지금 차입필. 그래서 직접 나선 거죠. 네, 직접 나설 수도 있잖아요. 네, 직방 돌아다 보면서 직접 나섰을 때 어떻게 되냐? 직접 나섰을 때. 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 외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는 그가 지불해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되는데 만약 여기다 맡겼는데 이 사람이 A가 맡겼는데 C에다 다시 C 개공에다가 다시 맡겨서 이 사람이 거래했다가 이 사람 100% 주라 이거죠. 위약금으로.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전속개업공인중개사에 지불해야 되고요. 니은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중개계약은 별다른 말이 없으면 몇 개월입니까?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네? 그렇죠. 3개월이죠. 3개월입니다. 6개월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어요. 3개월입니다. 유효기간은 3개월. 유효기간 3개월입니다. 여기 숫자들이 많이 나오니까 전속중개계약과 관련돼서는 시험에 꼭 나오는 겁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에 전속개업공인중개사의 소개로 알게 된 상대방과 전속중개계업사를 배제해서 3개월인데 이 사람이 D를 소개해줬다 할까요? D한테. 근데 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 둘이 이제 거래해버린 거죠. 이럴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위약금 몇 프로라 하겠습니까? 여기도 100%입니다. 배제했으니까. 배제한 경우에는 누가 소개해 준 거예요? D를. A 공인중개사 소개해 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모르게 둘이 거래한 경우에는 위약금 몇 프로? 100%. 그 다음에 B가 C 개공에게 다시 의뢰해서 거래가 되는 경우에도 몇 프로? 100%. 그런데 디귿번에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내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했어요. 의뢰인이 B가 F하고 스스로 서로 직방을 통했든 어디를 통했든 서로 알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5%가 50%가 어떤 범위에서? 50% 범위 내에서. 범위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50% 범위 내에서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에 비추어 상당하게 인정되는 비용이 하나여 지불해야 된다. 그렇죠? 50% 범위 내입니다. 꼭 50% 주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시험에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개의뢰는 전속중개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으로 확인 설명을 이행하는 데 협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겠죠? 3개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3개월로 합니다. 위반시 제재입니다.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입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된다겠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 어떻게 외웁니까? 그렇죠? 어떻게 해요? 오케이. 사후결정 이등소양 체의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절치는 반드시 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은 상대적 등록 사유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체결 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않냐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나 전속중개계약서 일정 기간 보호하지 않은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할 수도 있고요. 개공이 2주일에 1회 이상
상황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업무 정지할 수도 있고요. 업무 정지지 등록 취소가 아닙니다. 전속 중개 계약. 뭐 계약하면 한 건 잘못했다고 해서 취소까지 하면 살벌하잖아요. 그다음 3번에서는 우리가 바뀌었다겠죠.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걸 좀 삭제했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 대목을 빼주세요.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를 허위로 공개할 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처분입니다. 개봉.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없는데 3번에 이런 것도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부동산 거래 정보만 허위로 공개하거나 거래사실 정보상 통보하지 않을 때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이라고 했었죠. 바뀐 내용. 과태료 여러분 없죠? 교재에 써주세요. 방사로 3번 해가지고 과태료 500만 원의 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이 500만 원 과태료는 나중에 여러분들 정리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할 거예요. 500만 원 과태료. 개업공인중개사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확인설명 의무를 하지 않는 500만 원 과태료. 개공이 확인설명하지 않으면 전속중개계약서에서 500만 원의 과태료라는 거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헷갈리는 게 500만 원하고 100만 원 헷갈리죠? 100만 원 주로 뭐와 관련됐다 하겠습니까? 사무실이 얘기하시면 쉬운데 사무실과 관련된 건 100만 원. 간판 철거 얼마일까요? 500만 원일까요? 100만 원일까요? 네. 그렇죠. 100만 원이죠? 맞죠. 사무실과 관련됐습니다. 쭉 가셔서 221페이지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보시면 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의무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25조에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다음 각호 사항을 확인하여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 의뢰인에게 중개 완성 전에 의뢰인에게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입니다. 이건 확인 설명은 전에 하라 이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 종합증명서 등기사항 증명서는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해야 된다. 이게 개정돼서 지금 올해 청량수요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 이용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죠. 그래서 바뀌었으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아직 안 바뀐 옛날에 법을 해놨고요. 지금은 2014년 7월 29일 시행하고 있으니까 아마 시험에 의뢰가 하나 나올 걸 예상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토지대장 등본 밑줄, 부동산 종합증명서 밑줄, 등기사항 증명서 밑줄 찾으시고요. 이 문제는 아마 이렇게 출제하겠죠. 토지대장 등본이 필요한지,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한지, 어떤 경우에 토지대장 등본이 필요하고 등기사항 증명서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출제하겠죠. 여러분 지적법이라고 할게요. 통상 공시법에서는 토지대장과 관련해서 한 문제, 부동산 종합증명서가 작년에 나왔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시험 문제에서 3문제가 여기서 나왔죠. 종합증명서. 올해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만 등기사항 증명서도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 쪽에서 한 문제씩인데 각각 한 문제씩이네요. 대장에는 뭐가 없습니까? 대장과 토지대장과 대장과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있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입니까? 아시죠? 임야대장이 임야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적도. 지적도?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네. 임야대장 있습니까? 있어요. 임야도는 있습니까? 임야도.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는 거죠? 지적도하고 임야도가 있잖아요. 대장은 하나일 것 같아. 대장이니까. 도에는 뭐가 없는 거죠? 임야도와 지적도가 있을 텐데 제가 알기로 여기에 뭐가 없어? 면적이 없는 거죠? 시험들이 잘 나오잖아요. 도에는 제가 알기로 도에는 면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는 면적이 없어요. 작년 시험 문제였고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이 토지대장을 주의하자 이겁니다. 토지대장. 토지 경계라든가 이런 거에서 설명을 할 때는 뭘 가지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할 거 아니라 뭘로 하자고요? 토지대장. 등기사항 증명서는 뭘 고객한테 설명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소유권 뭐 이런 거요. 누가 지금 명의로 된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걸 가지고 좀 나옵니다. 주의하시고요. 일단 입지관계, 이용 제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매도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밑줄 쳐주고요. 이것도 올해 출제할 거죠.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만 하는 거지 반드시 제출하라고 강제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 의뢰인에게 지금 상태가 어떠냐, 건물 상태가 어떠냐 알아봤는데 물어봤는데 대답 안 해줬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되죠? 기재해야 됩니다. 기재해야 됩니다. 왜 상대방이 이렇게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2페이지에 양관 2번에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한 자료 요구에서 법률상의 규정 별표 설치기 올해 출제할 걸로 예상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 대상물의 매도, 임대, 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상태입니다. 상태에 동그라미 쳤어요. 상태. 이거 갖다가 권리가 아니에요. 권리하고는 상태가 전혀 다르죠. 상태는 건물이 지금 찌그러져 있는지, 건물이 파손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거고, 권리관계는 지금 소유권이 누가 있는지, 담보 저당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거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좀 다르니까 좀 주의하시고요. 자료 요구의 대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해 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상태라는 거 꼭 주의하십니다. 나중에 여러분 틀려봐야 돼. 이걸 알 겁니다. 먼저 풀다가 틀려봐야지. 뭐가 틀렸는지. 모든 자료. 상태에 갖다가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려봐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틀림으로써 문제를 맞아가는 문제가 있고요. 틀려도 안 되는 게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틀려봐야 돼요. 한 번만 정확 틀려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안 틀리죠. 그다음 자료 요구의 대상이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방금 했고요. 상태에 관한 자료요. 구체적으로 요구 가능한 자료는 내부 시설 상태, 벽면 도배 상태, 환경 조건으로서 일소진의 환경 조건인 일소진 있죠? 일소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료 요구 대상입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를 별표 쳐주시고요. 매도 또는 임대 의뢰인 등 권리전 의뢰인이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러한 사실을 매수 의뢰인, 임차 의뢰인 등에게 설명하고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기재하여야 한다니까 무슨 사항입니까? 의무사항이다. 상태에 관한 것을 매도 의뢰인이라든가 권리관계인이 거절하면 기재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새로 들어왔죠? 이 조항이. 기재해야 됩니다. 왜? 해야 돼. 왜? 상대방이 거절했다고 반드시 표시해 줘야 된다. 자료 요구의 한계가 있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료 요구를 해야 할 의무는 없으며 밑줄 칩니다. 의무는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또한 의뢰인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자료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 애매하죠. 자료 요구 거절할 수도 있고요. 그럼 거절한 내용만 적어주면 돼요. 의무사항은 아니니까 되게 거절하겠죠. 제가 보기엔 거절할 것 같은데. 중개의뢰인에 대한 신분증 제시 요구권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분증 제시 요구권도 주의하세요. 사법적인 권한이 없으니까 반드시 요구해서 반드시 상대방이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또 신분증 달라고 하면 주긴 주는데 안 줄 수도 있겠잖아요. 이게 서울 쪽 같은 경우는 주인을 잘 모른다네요. 임대인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래서 임대인이 전전세인가요? 이렇게 하면서 팔고 떠나기도 하고 난리가 아니던데. 소리가. 그것만 또 전문화하는 팀들도 있고. 법률상의 규정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의뢰인에게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는 결정입니다. 요구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죠. 요구 왜냐면 그렇죠. 의무상으로 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법적인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찰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니까 그냥 중개의뢰인에게 당신 집입니까? 아니 확실합니까? 그러면서 신분증 주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상대방이 신분증 집에 놔뒀는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문제점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왜냐면 그 주민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그래서 지금 사람하고 맞는지 꼭 확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데 방금 좀 말씀하신 것처럼 집에 놔두고 갔는데요. 그래서 내 집 도전 따가? 그래요. 또 있어요. 가짜 도전 타고 있어.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가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잘 그렇게 관계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 이거죠.
임대인이 집하고 떠난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 그 임대인이 또 가짜로 임대 내주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나와서 보니까 자기가 내준 사람이 아니에요. 방금 이런 거 신분증 집에 놔두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계약서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상호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신분증을 요구를 하면 반드시 내야 될 사람이 경찰청이죠. 이 사람들이 불신검으로 취지. 권리자가 아닌 자들의 또 요즘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되는 경우가 또 그쪽에 있죠. 도서지역에. 섬에 들어갈 때, 배 탈 때. 출시하는 배 탈 때 이제 신분증 안 가져가시면 못 타더라고요. 발 동동 부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그 앞에 그 있어요 민원실이 거기서 이제 발급 받습니다. 임시증 줄 서 있습니다. 쫙. 아서 안 들어오셨나 봐. 자 확인 설명 사항입니다. 이 확인 설명 사항 아까 했네요. 태권도 입관비 거치 이렇게 오자겠죠? 기본 사항과 세부적인 사항인데요. 뒤에서 교재가 잘 정리가 됐다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좀 부담스러운 파트긴 한데요. 우리 교재가 잘 돼 있어요. 어디로 가냐면 252쪽. 252쪽에서 설명은 다 끝납니다. 앞에 시험 반드시 출제합니다. 이 문제를 맞아야 80점대가 넘습니다. 부담스럽긴 해요. 자, 252쪽. 별표 치고 아마 적어 놓으셔야 돼. 이거 아니면 스마트폰 이렇게 찍어가지고 가지고 다니셔야 돼. 생각날 때마다. 찍으면 좋겠죠? 찍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지금 찍으세요. 아직은 찍으셔야 돼. 근데 찍기 전에 제가 맞춰드릴게요. 거기다가 습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안 적어져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공통이라고 위에다 좀 적어보세요. 공통사항 있고 공통이라고 일단 적어봅니다. 그리고 이제 찍습니다. 공통이라고 맨 위에 있잖아요. 표본 금수치라고 적어봅니다. 표본 금수치. 이건 공통사항입니다. 표본 금수치는 공통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주거용 건축물 있고 비주거용 건축물 있잖아요. 이 비주거용 건축물이 없는 것은 뭐냐면 비도 한판교예요. 비도 한판교. 그래서 비주거용은 비도 칼자 던지는 거 비도 한교는 이건 단순 암기사항입니다. 이건 없습니다. 이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기재하지 않을게요. 그럼 토지에도 없는 거. 이건 상상한 이것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써놓으시고 그다음에 이걸 착각 찍으시면 제가 보기에 좋겠다 이거예요. 그다음 수수료 실비는 옆에가 있으니까 옆에 공통사항이니까요. 수수료 실비는 하나 찍으시고 앞에 시험에 나옵니다. 이건 여러분한테 틀려라고 나오는 그냥 대표적인 시험 문제니까요. 이거 모르면 틀리게 돼 있죠? 그러니까 빠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에서. 이 문제가 무슨 문제가 여러분이 헷갈리냐면 지적법이 여러분 공시법에서 방금 말한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맞네요. 임야도, 토지대장, 임야대장도 있네. 임야대장, 토지대장, 임야도 거기 뭐가 있고 뭐가 없고 뭐 이런 거 있죠? 네. 머리 아프죠? 여기한테 100% 나옵니다. 그 시험 문제. 작년에는 그 면적이 나왔었어요. 네, 그런 것을 빨리 외우셔야 되는데 공법도 어려운 이유가 있죠,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 아니옵니까? 네. 맨날 시험에 나오는데 내일 외우겠다, 내일 외우겠다 하면서 안 외워지죠? 숫자 다 외우고 있습니까? 5, 6, 6, 7 뭐 이런 거. 머리 아프죠? 외우려니까? 5 다 외우셨나 봐. 아니 앞에만 기억나지. 644, 678. 특정 한숨 나오죠, 외우려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 그 공법 반드시 하나 나옵니다.
특정 지역의 용도입니다.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주거지 주거지 네. 가요? 전일중 뭐 이렇게 외워야 되잖아요. 앞에 가서. 시사라고 시계 너무 나중에 학과에 그런 것도 제가 보기엔 공법도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이유가 있어요. 10개 외워야 돼. 10개. 10개만 외우면 공법이 쉬워요. 근데 10개가 안 외우고 넘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10개 중에 가장 재밌는 게 방금 말한 거. 건폐율, 용적률. 여기서부터 뭐 주상 목록대로 착착 이렇게 펼쳐나가서 외워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그게 쉽지. 지금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나오니까. 100% 여러분한테 가르쳐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뒤에서 보면 그 신고사항인지 허가사항인지 있죠? 또 올라가면 허가받아 내려가면 신고해야 돼. 이것도 빨리 외우셔야 돼. 매번 나오잖아요. 시험 문제. 이런 방법이 없어. 공부하면 가르쳐주잖아요. 이런 문제. 제가 여기서 외우고 싶죠. 외우고 싶어요. 외우고 싶어요. 아, 알겠습니다. 근데 안 돼요. 더 스트레스 안 주겠습니다. 한 이틀 지나면 생각. 네, 나중에 하게 됩니다. 문제 풀다 보면. 근데 그 앞에만 생각나지.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채권 관계. 네, 채권을 빨리 한 장의 도표로 만들어야 돼. 주택법에 나온 채권, 건축법에 나온 채권, 이걸 하나로 딱 만들어서 채권의 종류를 한국에 딱 보면서 아, 이거 어떻게 돼 있구나. 채권 발행자가 누구한테 신청해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되면 또 머리 아픈 거예요.